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27일 뉴스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핵 무장에 관하여談판을 보고 워싱턴 선언을 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 잠수함을 보내는 등 하여 한미의 대북 결의를 과시한다. 한국에 주둔시킨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냥 가끔 부산항에 들려준다는 말이지요. 둘째,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 그룹을 가동시킨다. 그 대신 한국은 셋째,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은 미국과만 한 것이지요. NPT 조약은 세계와 한 약속이고요. 이 워싱턴 선언이 말뿐인 속빈 강정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핵무장으로 향한 첫 걸음일까요? 핵협의 그룹을 가동시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핵 확산 조약에서 적법하게 탈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속하는데 그 권리를 미국만을 상대로 했다고 치지만 이번 선언을 통하여 자진해서 포기한 것이라면 이건 핵무장을 향한 첫걸음부터 카드를 다 내주고만 큰 실수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신문에 올려진 이번 워싱턴 선언 전문을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관련하여 한미 간에 어떤 깊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했는가, 국가기밀사항이겠죠? 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알 길이 없으니 초삭거리며 정부가 바보짓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정말 구속력 있는 포기를 했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노릇일 것입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10여 년 전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짚고 시작하십시다. 논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전에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공격을 한다손 쳐도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할 실력이 없었으므로 미국 자신이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한미 군사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을 핵공격할 것인가 아닌가만 결정하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딜리버리 시스템, 즉 ICBM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또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미국 본토의 대도시 서너 개가 파괴되는 리스크를 져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진데 과연 미국이 그런 리스크를 지고도 약속대로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핵 공격해 줄 것인가를 정상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점이 달라진 점인 것입니다. 1960년 냉전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면전에 대놓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더러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던 말이 귀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는 원폭을 넘어서 수소폭탄, 그것도 소형화되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무기를 조만간 보유할 것이므로 미국의 대도시 몇 개가 파괴될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등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민주주의여서 어떤 이념을 가진 이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미국이고 보니 정상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미국과의 한미 군사조약만 철석같이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는 여러 국제적 띵탱크들의 애널리스트들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 하는 것은 좀 속된 말로 돌지 않은 이상 당연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도시들이 북핵에 노출된 미국이 한국을 위해 북한을 핵 공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면서요. 그리고 한국은 활발한 민주주의와 세계 10위권 경제를 갖춘 국제 질서 안의 모범적인 국가로서 믿을 만한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도 분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950-60년 냉전 시절 소련의 핵 위협 앞에서 핵 확산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을 상대로 너희만 어떻게 믿고 있으라는 것이냐 라는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지금의 한국과 똑같은 입지에서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 제시되었던 똑같은 해결책들을 놓고 내고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들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술핵, 전략핵 말고요. 을 유럽에 배치한다입니다. 미국이 핵 전면전을 피하면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소련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요. 둘째,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해서 미국의 핵 자산을 유럽에 배치하고 유럽 국가들과 공유한다입니다. 이 옵션의 키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게도. 소련과 전쟁이 임박한 경우에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된 자산의 컨트롤을 당사자 유럽 국가들에게 양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각 유럽 국가 자체적으로 핵 보유국이 된다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1970년에 발효되었는데 그 전에 영국은 1952년, 불란서는 1960년에 핵 보유를 합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핵 합의 그룹에 대한 내용은 이 1번 옵션보다도 한 단계 낮은 0.5번 수준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에 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첫째로 그동안은 한미가 워게임을 훈련을 할 때 그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하는 다단계에 이르면 훈련을 멈춰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핵무기 사용에 의한 미국의 기밀을 한국군과 어느 정도 공유한다는 얘기가 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계획과 작전 수행에 관하여 한국군과 같이 훈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적어도 급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할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만약 미국이 핵을 사용한다 할 경우 우리 군과 미리 해놓은 훈련이 기묘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 군과 같이 작전한다는 내용은 물론 없습니다. 도리어 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도 없다고 이번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0.5를 받아내기 위하여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내주었냐 일 것 아니겠어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안보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등 합의들을 하기는 했으나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절실한 이슈에 비하면 그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서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두고두고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변호사에게는요. 그리고 BBC 보도에 보니까 세종연구원의 정성창 선임연구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셨더군요. 참고로 왜 이런 정작 중요한 내용은 한국 언론의 보도에는 잘 언급이 안 되는지 정부에서 지양해달라고 했는지 좀 답답합니다. 자, 그럼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4월 19일자 Foreign Affairs 저널의 기고문에 실려 있는 것처럼 핵 확산 금지 조약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대충 번역을 해보면 멤버 국가가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안보 상황에 처할 경우 페널티, 벌칙 없이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Foreign Affairs 저널은 한국 같은 모범 국가가 북한 같은 미친 나라로부터 절박한 핵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평가하더군요. 그런데 이 권리를 자진해서 벌써 내줬다? 혹시 이 점이 심히 걱정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과의 선언문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국이 점차적으로 핵무장의 길로 간다 치고 그 첫 단추인지 아니면 말뿐인 속빈 강정협약을 해버려서 앞으로의 옵션을 자진해서 말살해버린 것인지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목마르게 알고 싶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워싱턴 선언은 선언문이지 조약이 아니기는 합니다. 앞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봐가며 한 단계씩 앞서 살펴본 미국과 나토 국가들 간에 있었던 옵션들을 성취해 나가지 못하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마다 대가가 다르겠죠. 그 프라이스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적법하게 탈퇴한다 하더라도 Nuclear Supplier Group, 핵 공급국 그룹, 핵 공급 국가 그룹이라는 얘기죠. 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전에 필요한 핵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한국은 북한 같은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범국가이므로 이런 제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전문가들 간에 우세해 보입니다. 둘째, 미국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에 자극받은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나아가 태평양에서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방이라도 핵무장한 우방은 다르니까는요. 그러나 일본은 핵 폭격을 2번이나 당해본 국가이어서 핵에 대하여 매우 강렬한 반감 정세를 가진 나라이고 지금의 중국이 있는 세계 속에서 섬나라인 자신의 국익을 생각할 때 미국의 핵 우선이 더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핵 공격을 받을 정도면 미국도 핵 전면전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셋째, 결국 한국이 가장 우려해야 할 국제 제재는 화난 중국의 경제 제재일 것입니다.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게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 점이 가장 다급한 문제일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Foreign Affairs 저널 기고문은 신기하게도 그럴 경우 미국, 유럽 등 한국 같은 모범국가의 우방들이 도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결국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면 앞으로 시간도 걸리고 제재도 감수해야 하고 외교적 수순도 여럿 밟아야 하겠지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깊은 약속을 했다손 치더라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Foreign Affairs 저널 기사가 하도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번 워싱턴 방문 전에 저명하여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지정학자들이 쓴 이런 기고문을 Foreign Affairs 저널에 미리 올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요. 저의 개인적인 분석 및 의견으로는 최소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게 컨트롤을 넘겨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전술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까지는 가야 자국의 안보를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안보를 위하여 할 바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안보에 북한만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된다면 중국 또한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병자호란 때 우리에게 핵 같은 비대칭 무기가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국을 의식하여 핵무장하겠다 하면 강대국들이 놔둘 리 없지만 북한이 존재하는 한 얼마나 구실이 좋습니까? 기회인 것이죠. 지금 핵무장을 해놓는다면 향후 50년, 100년 우리 자손들의 안보를 보장해 놓는 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